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읽어보겠습니다. 물가와 또 고용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지수에 반영하고 나서 반등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3월 FOMC까지는 좀 제한적인 등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먼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이 좀 멈출 거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왔고,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폭이 충분히 발생한 이후에는 당장 더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주말 미국 시장 1.9% 상승했지만 사실상 우리 시장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미국 시장이 근래에 좀 많이 떨어졌던 점에 대한 반발 반등이고, 뉴스플로우로는 주말에 미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하락폭이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금주 일단 주말 고용 보고서와 또 파월 의장이 화요일, 수요일 걸쳐서 상하원 통화 정책과 관련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또 약간의 3월 FOMC의 가늠자가 될 텐데, 근데 대체로 대다수의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고용 보고서는 사실 눈높이는 좀 많이 낮춰져 있죠. 왜냐면 51만이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보다 높게 하겠느냐 이런 경계가 긴장 완화가 좀 있고요. 혹은 임금 자체를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지 않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걱정하고 있다가 걱정보다 괜찮으면 또 시장은 올라가고, 역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면 또 크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오히려 이번 전망 자체는 지난달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감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임금도 좀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쇼크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월의 코멘트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제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서스는 70%가 0.25% 인상이고 점도표가 매파적일 거고, 그리고 파월의 입도 적당히 매파적일 거다.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상 그동안 그 이후 나온 데이터는 그렇게 완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입도 조금 매파적일 거다. 이 정도를 시장이 반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3월 시장이 아주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나 싶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적인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여전히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 데이터들 몇 개만 좀 보시면, 지금 10년물 금리는 4% 선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4% 밑으로 좀 내려왔다고 반등의 빌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면 지금 3개월물 금리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게 6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러거든요. 환율, 채권, 주식시장 중에서 뭔가가 하나 틀리면 항상 주식시장이 틀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양호하죠. 그러니 뭔가 하나가 틀린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건데, 네. 이런 측면이 여전히 좀 비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비관론자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월은 아직은 종목 플레이 정도는 하실만 한 거고, 그리고 걱정을 여러 가지 지금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 흐름을 보면, 제가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었다고, 미국 시장이. 과한 흥분. 이때 팔면 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뉴트럴 중립권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권이 미국 시장 항상 빡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 심리다. 이게 우리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긍정론자 있고, 비관론자 있고, 그런 어떤 사이에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니까 장세를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에 그림을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빅스가 지금 대단히 낮아요. 빅스가 20 이하거든요. 사실 빅스가 20 이하 이런 위치에서 저는 이렇게 하드코어한 조정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역으로 얘기하면
올라갈 놈이 많다라고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 뭐 물론 이게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대처를 좀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위험 신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달러도 105에서 일단은 더 올라가진 않죠.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 또다시 뭔가 위험 프리미엄이 강화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대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 지수 매매가 아니라 종목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대안들이 종목에서 얼마든지 지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연초 이후에 어떤 수익률 플레이를 계속 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매파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들이 놓여 있네요. 아까 강조해 주셨던 주말, 우리가 주말에 볼 수 있는 금요일장 미국장에서 나오는 2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그리고 또 주 중반 화요일 수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일단 시장은 뭐 저항도 확인하고 지지도 확인한 그런 형태에서 3월장이 크게 충격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 지수가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진 않는데 그냥 레인지 자체를 좀 잡아드리면,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 전략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내려온 미국 나스닥과 저는 우리 시장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내려온 상태에서 주식시장도 그래요. 올라서 위에서 버티면 일단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2,400대, 500대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좀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난 7월부터 사실은 이 구간대에서 계속 등락 중이라서 저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레벨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3월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3월 FMC가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는 좀 매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오히려 안도 반등을 한다는, 비록 불확실성 제거가 된 이후에 한 단계 더 반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2360을 최하단, 상단 2500을 FMC 이전에 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영역에 좀 박스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11,200에서 11,500이 강한 지지 라인이다. 근데 거기서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미국 시장도 일반적인 박스 영역을 훼손하거나 혹은 돌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12,000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사실 11,7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주간으로 보면 최대로 한 플러스 3%, 아래쪽으로는 또 하단 지지력이 한 3, 4% 정도 하락하면 또 잡히기 때문에 미국도 제한, 우리도 제한.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매크로 전략 구간이 아니라 좀 종목 전략으로 오히려 이러한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에서 왕성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 잡으시고, 시장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는 굳이 아직은 잡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떤 박스권의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또 매수를 또 하면서 주식을 좀 담아서 매매도 하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은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는 박스권 상단을 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확대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종목 교체할 때 그런 이유가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을 제가 출연하면 시황 위주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라는 건 종목 매매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나 수급 전반의 흐름이 시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황은 사실 지수는 사실 별로 얘기하는 게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자리에서 지금 한 달 이상 횡보하고 있고 당분간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종목들은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 에코프로 BM을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장은 에코프로였지만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상당한 상실감을 주는 그래프 있죠. 이달만 2배가 올랐어요. 80%가 지난달부터, 연초부터 3월 초까지 지금 80%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저기 어디 변두리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아주 중심권에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코스닥에서 무려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주는 장세라는 게 이 현재 시장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전 그림인 지수를 보시고 이 코스닥 지수는 사실 상당히 양호하지만 그 앞전 코스피 지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사실 지수에 너무 매몰돼 계시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월 FMC는 현재 상황으로는 0.25% 인상 그리고 매파적일 것이다. 이거 인식하고 보시면 되는 수준이고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세가 강화가 되는지 내지는 제가 지난주 후반에 이 시장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끌어올린 힘도 보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너무나 위태로운 모양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걸 금요일 날 다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쪽 플레이하고 있는 자금들이 보통 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봉 그렇게 내는 건 떨구기 위해서 흔드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제가 HTS를 한번 잡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예. 목요일 날 윗꼬리가 30만 9천 원이고 종가가 2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10%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시가총액 3, 4위권의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데 보통 이제 저 그림을 우리가 칼등 강도라고 합니다. 돈 뺏어가는 모습이라고. 네. 이거는 이제 위쪽에서 이제 강력한 매물의 출회고 고점 신호인데 네. 그 다음 날을 보면은 여기서 9%, 10%를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게 주도 세력들의 지금 자금력이 이건 받아내는 돈의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보통이 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정도의 파워풀한 시세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장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저는 3월에 미국 IRA 법안이나 그 CRM의 유럽 법안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버티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리 차면 기웁니다. 어쨌거나 이쪽도 조정은 기술적 조정이라도 나올 텐데 금요일 날 멋있는 건 제가 지난 목요일 수요일부터 봤던 게 LG 엔솔로 순환매가 갔어요. 그리고 삼성 SDI로 순환매가 갔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업종 내 순환매가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쪽으로까지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이건 대장주군 안에서는 지금 강력한 순환매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으로도 넘어가고 그리고 지난주 중반에는 SOC까지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범주에서는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해당 종목군이 아닌 업종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뚝이 터져서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탁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양동이 안에서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이 진행이 되는 한은 사실은 지수에 매몰돼 계시면은 여기에 소외되실 것이고 오히려 이 종목군들이 지금 2차전지를 잡으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순환매가 계속 되는지 내지는 이쪽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지난주에 보여줬던 산업재 섹터나 혹은 중국 소비주나 어딘가로 돈이 이동하는 양상이 계속 된다면 시장 안에서는 좌우간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업종 섹터를 잘 고르신다면은 강세장 못지않은 고수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분간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 한마디로 조금 있다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지금 보여주셨던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굉장히 양면적이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물가와 긴축에 대해서 진짜 좀 우려가 많이 있었고 이제는 사실 우려가 있어도 긴축이 어느 정도는 왔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큰 자금이 수익률 게임을 시작한 것이고 이미 크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러한 차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만 여전히 좀 약세장이고 외부 변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더 주도주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 같아도 사실 이거는 시장에 정답은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런 류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이 광범위한 수익률 게임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6개월물 금리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뒤, 모르겠는데, 미국 6개월물 금리, 3개월물 금리 대단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네. 상황들이. 그러니 지금 당장 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매매를 그렇게 하거든요. 한 달 뒤, 두 달 뒤 제가 시황 얘기할 때 이러죠.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왜냐하면 나중 이야기를 하나만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모순적이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좋은데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부티크든 뭐 혹은 사모펀드들이든 헤지펀드들이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쪽의 플레이를 지금 2차전지를 필두로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하다가 이게 약해졌을 때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면 또 거기서 플레이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 근데 만약에 네. 대장군이 2차전지 쪽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약해졌는데 그걸 받아내주는 다른 시세가 없으면 이건 약간의 현금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 장세도 이제 멈춘다는 거니까. 그 자금들이 챙기고 빠져서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챙겨서 산업재로 간다, 중국 소비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수익률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당장 뭐 유동성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들은 아직 시장도 뭐 그렇게 말 그대로 마켓에 대한 위험성 자체를 크게 인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이 수익률 추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예상을 하는 건 제한적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에 편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동매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 흐름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시황인 것 같기 때문에 2차 전지구는 하든 안 하든 계속 보시고 이게 약해질 때 다른 게 강해준다면은 아직 괜찮구나. 근데 역으로 2차 전지군이 약해졌는데 다른 게 안 보인다. 그럼 시장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장의 흐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공개방송 일정 없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